잘될 당신의 하루에 잘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작년 강남의 한 아파트. 시세보다 2억이나 낮게 팔렸습니다. 평수도 좋고 층도 좋고 조망도 완벽했는데 무슨 일일까요? 구매 희망자 5팀이 현관문에서 몇 걸음 가지도 않고 전부 발길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집안에 뭐가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30년 차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8가지 물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8가지만 버려도 집이 호텔처럼 달라지는데요. 부동산 사장님의 조언에 따라 60대 부부는 이사를 준비하며 정리정돈 전문가와 함께 3주 동안 그 8가지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시세대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그 8가지 물건은 여러분 집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더욱 주목해 주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60대 최영순, 김재훈 부부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33평 아파트가 너무 넓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사 날짜는 딱 2달 후로 정해졌는데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인 박 사장님은 사실 처음 이 집을 방문했을 때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장이 보였는데 신발이 쌓여서 신발 장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도 신발이 10켤레 가까이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첫 번째, 신발장 속 밑창 다른 구두들입니다. 의뢰를 받고 온 정리정돈 전문가 수진 씨가 신발장을 열어보니 신발이 78켤레가 나왔습니다. 그때 아내 영순 씨는 말했습니다. 다 멀쩡한 신발이에요. 몇 번 신지도 않았는데 아까워서 못 버리죠. 정리정돈 전문가인 수진 씨는 신발을 하나씩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밑창이 완전히 닳아서 미끄러운 구두, 굽이 떨어져 나간 하이힐, 5년째 신지 않은 등산화. 이건 결혼식 갈 때 가끔 신어요. 영순 씨가 한 켤레를 집어들었지만 밑창을 보니 갈라져 있었는데요. 남편 재훈 씨는 운동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직 멀쩡한데 버리긴 아깝잖아요. 산책할 때 신으면 되고. 하지만 그 운동화는 발이 아파서 한번 신고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요. 정리정돈 전문가는 말합니다. 어르신, 1년 이상 안 신은 신발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작년 겨울에도 안 신은 부츠는 다음 겨울에도 안 신을 확률이 높거든요. 특히 즉시 버려야 하는 신발이 있습니다. 첫째, 밑창이 다른 신발입니다. 미끄러워서 안전사고 위험이 크거든요. 60대 이상은 낙상이 정말 위험한데요. 둘째, 쿠션이 없는 운동화입니다. 발이 불편해서 결국 안 신게 됩니다. 셋째, 발이 아파서 한두 번 신고만 신발. 이건 앞으로도 절대 안 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신발장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기준으로 분류하세요. 1년 이상 안 신은 것, 밑창이 다른 것, 발이 불편한 것, 유행이 지난 것 모두 버리세요. 결국 자주 신는 편한 신발 서너 켤레만 남게 됩니다. 영순 씨 부부는 78켤레 중 63켤레를 버렸습니다. 신발장이 텅 비니까 오히려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발 찾기가 너무 쉬워요. 아침에 현관에서 헤매는 시간이 사라졌어요.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두 번째. 베란다를 점령한 먼지 쌓인 운동기구들입니다.
정리정돈 전문가 수진 씨가 영순 씨 부부 집 베란다로 들어서자 발 디딜 곳이 없었습니다. 실내 자전거 위에는 빨래가 주렁주렁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접이식 러닝머신이 접힌 채로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요. 남편 재훈 씨가 자전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5년 전에 건강 생각해서 샀는데 딱 일주일 타고 말았어요. 이제는 빨래 널기 딱 좋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운동할 거예요. 재훈 씨는 러닝머신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정년 퇴직하고 나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무릎이 안 좋아져서 못 쓰게 됐어요. 버리기도 아깝고 누가 쓴다는 사람 있으면 가져가면 좋겠네요. 운동기구는 사는 순간이 가장 의욕이 넘칠 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한 달을 못 넘깁니다. 정리정돈 전문가는 말합니다. 가구나 큰 물건은 그대로 두고 정리를 시작하라고 조언드리지만 운동기구만큼은 예외예요. 이건 공간 대비 활용도가 최악이거든요. 실제로 운동기구 하나가 차지하는 공간은 평균 1.5평입니다. 강남 아파트 기준으로 따지면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가치죠. 그 비싼 공간을 빨래 건조대로 쓰고 계신 겁니다. 게다가 베란다가 운동기구로 가득 차 있으면 집이 훨씬 좁아 보입니다. 지금 당장 베란다로 가보세요.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운동기구가 있다면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소형 폐가전 수거함을 이용하거나 1588-0903에 전화하면 무료로 방문 수거해 갑니다. 대형 운동기구 한 개만 있어도 무료로 가져가니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영순 씨 부부는 실내 자전거와 러닝머신을 버린 후 베란다 구석에 박혀 있던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침마다 여기서 커피 마시는데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어요. 진작 버릴 걸 그랬어요. 베란다가 이렇게 넓었나 싶더라고요.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세 번째. 고장 나서 방치된 소형 가전제품들입니다. 정리정돈 전문가 수진 씨가 영순 씨 집 주방 상부장을 열었을 때 믹서기가 3대나 나왔습니다. 이건 큰애 결혼할 때 산 건데 고장 났고, 이건 작동이 안 되고, 그나마 이건 작년에 산 건데 괜찮아요. 믹서기 3대 중에 한 대만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베란다 창고에서는 선풍기가 5대나 나왔습니다. 3대는 코드를 꽂아도 돌아가지 않았는데요. 고쳐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새로 사는 것보다는 언제 고쳐서 써봐야죠. 거실 한편에는 프린터가 2대, 전기밥솥 2대, 에어프라이어가 2대 쌓여 있었습니다. 이건 부품이 어디 필요할지 몰라서요. 버리는 것도 돈 드는데. 정리정돈 전문가 수진 씨는 말합니다. 다니다 보면 한 가지 종류의 전자제품도 여러 개씩 있는 집이 정말 많아요. 전기밥솥, 믹서기, 다리미, 전기장판 모두 하나만 있어도 될 것들인데 여러 개씩 쌓여 있죠. 전자제품은 빠르게 구식이 됩니다. 3년 전 최신형도 지금은 구형인데요. 고쳐서 쓰려고 모아뒀다가 결국 못 고치고 새 제품을 사서 쓰면서 옛날 것들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게 됩니다. 현재 계절에 사용하는 전자제품 중에서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용하는 것만 남기고 모두 버리세요. 고장난 건 무조건 버리고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폐가전 무료 수거 서비스가 있습니다. 1588-0903으로 전화하거나 폐가전 무상 배출 예약 시스템에서 신청하세요. 냉장고,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은 한 개만 있어도 무료 방문 수거가 가능하고 소형 가전은 5개 이상 모으면 무료로 가져갑니다. 믹서기, 선풍기, 전기밥솥, 에어프라이어, 다리미, 전기장판 한 번에 모아서 버리세요.
영순 씨 부부는 소형 가전 17개를 버렸습니다. 주방 수납장이 이렇게 넓었나 싶어요. 이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여서 요리하기도 훨씬 편해요.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네 번째. 식탁 위를 채운 의약품과 영양제들입니다. 영순 씨 부부 집 거실 식탁 한편에는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을 보니 활명수, 소화제, 두통약, 파스, 각종 영양제가 가득했는데요. 거실 장식장을 열어보니 한 칸이 모두 약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 되면 약이 많아지잖아요. 아플 때 바로 먹어야 하니까 미리 사두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요. 밤에 갑자기 어디라도 아프면 큰일이잖아요. 하나씩 확인해 봤더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용기한이 2년 넘게 지난 약들이 태반이었는데요. 심지어 5년 지난 것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지났으면 괜찮지 않나요? 서늘한데 뒀는데. 재훈 씨는 영양제 병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딸이 사준 건데 먹어야 하는데 자꾸 까먹어요. 그렇다고 버리긴 미안하고. 절대 안 됩니다. 유통기한이 6개월만 지나도 약 성분이 완전히 달라져서 독성을 띨 수 있습니다. 특히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된 약들은 곰팡이가 생겨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요. 정리정돈 전문가 수진 씨는 말합니다. 케이스가 없어서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없는 약도 다 버려야 해요. 매일 먹는 약과 자주 먹는 상비약만 주방에 약 전용 서랍을 만들어 보관하세요. 중요한 건 버리는 방법입니다.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물약을 싱크대나 화장실에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약 성분이 물이나 흙으로 흘러들어가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약국이나 보건소, 주민센터에 가면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이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한 곳에 모아서 가져다 주셔야 합니다. 영순 씨 부부는 사용기한 지난 약을 모두 모아서 보건소에 가져갔습니다. 약국에서 지금 먹는 혈압약 한 달치만 받아오니까 훨씬 관리하기 쉬워요. 다 정리하고 나니 식탁 위도 깔끔해지고 좋네요.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다섯 번째.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과 변색된 반찬통입니다. 영순 씨 집 주방 서랍을 열었을 때 프라이팬이 7개나 나왔습니다. 이건 큰 거 구울 때, 이건 계란 부칠 때, 이건 생선 구울 때. 하지만 자세히 보니 5개는 코팅이 완전히 벗겨져서 밑바닥 금속까지 다 드러나 있었는데요. 아직 쓸만해요. 코팅 벗겨져도 쓸 수 있잖아요. 기름 좀 더 두르면 되고.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서는 플라스틱 반찬통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뚜껑이 없는 것, 누렇게 변색된 것, 김치 담았던 거라 빨갛게 물든 것까지 다양했었는데요. 다 쓸 수 있는 것들인데 뭐 막상 없으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리정돈 전문가는 말합니다. 코팅 프라이팬은 코팅이 벗겨지면 절대 계속 쓰면 안 되세요. 교체 시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예요. 최근 식약처 조사에서는 코팅이 벗겨져도 중금속은 거의 용출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다 드러난 프라이팬은 알루미늄 같은 금속 성분이 미량이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찬통은 더 심각합니다. 2년 이상 사용한 플라스틱 반찬통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음식으로 스며듭니다. 특히 누렇게 변색되거나 스크래치가 많은 용기는 유해 물질까지 방출할 수 있는데요. 낡은 반찬통의 스크래치 사이에는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들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물로 씻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프라이팬 코팅이 벗겨졌거나
밑바닥이 드러났다면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반찬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이 변한 것, 냄새가 밴 것, 뚜껑이 없는 것 모두 버리세요. 그렇다고 너무 비싼 걸 쓰지 않아도 됩니다. 교체 시기만 잘 지켜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버릴 때는 깨끗이 세척한 뒤 손잡이를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세요. 본체는 켈류로,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하면 됩니다. 영순 씨 부부는 낡은 프라이팬 5개와 반찬통 23개를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새 프라이팬으로 요리하니까 음식이 눌러붙지 않아서 요리가 즐거워졌어요. 반찬통도 투명한 유리 용기로 바꾸니까 냉장고 안이 한눈에 보여요.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6번째. 팬트리를 가득 채운 비닐봉지와 쇼핑백입니다. 영순 씨 부부 집 팬트리 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안을 보니 비닐봉지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큰 봉지 안에 작은 봉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개수를 세어보니 무려 180개였습니다. 마트 갈 때마다 받아오는데 깨끗한데 버리기 아깝잖아요. 어디라도 쓰게 될지 몰라서요. 마트와 백화점 쇼핑백도 수십 개였습니다. 쇼핑백도 나중에 선물 줄 때 쓸 거예요. 비싼 거 담아서 주면 좋잖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일부 비닐봉지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쇼핑백 사이에는 작은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습기가 차서 종이 봉투가 눅눅해진 것도 많았는데요. 정리정돈 전문가는 말합니다. 평균 가정에 비닐봉지가 100개 정도 있는데 실제로 1년 동안 사용하는 건 고작 10개 미만이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습기가 차면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깁니다. 영순 씨 부부는 하루에 쓰레기 봉투 한두 개를 쓴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일주일에 10개면 충분한데 180개는 거의 5개월치입니다. 게다가 마트 갈 때마다 새로 받아오니 절대 줄어들지 않는 것인데요. 왜 우리는 비닐봉지를 버리지 못할까요? 부족함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한데 없으면 어떡하지 하면서요. 하지만 비닐봉지는 언제든 마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세요. 비닐봉지를 모두 꺼내서 딱 10개만 남기세요. 큰 것 5개, 작은 것 5개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쇼핑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잡이가 끊어지거나 찢어진 건 즉시 버리세요. 정말 예쁜 것 2~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겁니다. 접이식 장바구니 하나만 가방에 넣고 다니면 더 이상 비닐봉지가 쌓이지 않습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집도 깔끔해지고 일석이조인데요. 영순 씨 부부는 비닐봉지를 버린 후에 팬트리에 여유 공간이 생겨서 비상식량과 생수를 정리했습니다. 이 좋은 공간을 비닐봉지가 차지하고 있었다니 정말 아깝네요. 냄새도 안 나고 날벌레도 사라졌어요.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7번째. 영수증과 전단지 더미입니다. 영순 씨 부부 집 거실 TV장 옆에는 박스가 3개 쌓여 있었습니다. 박스에는 뭐가 들어있냐고 정리정돈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영수증이랑 이것저것 전자제품 보증서요.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필요하면 어떡해요? 박스를 열어보니 10년 전 냉장고 보증서, 5년 전 마트 영수증, 은행 안내문, 보험 청구서, 전단지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실 서랍에도 영수증이 가득했는데요. 3년 전 병원 영수증, 이미 끝난 보험 안내문,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 안 나는 각종 청구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복잡하고 어수선한 환경에 있으면 창의적 사고가 40%까지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서류 더미들이 뇌를 마비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왜 우리는 이 쓸모없는 종이들을 버리지 못할까요? 바로 법적 불안 때문입니다. 혹시 세무서에서 찾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증명이 필요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영수증의 법적 보관 의무는 5년이에요. 그것도 사업자에게만 해당하고요. 개인이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10년째 보관하고 있는 마트 영수증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모든 서류를 한 곳에 모으고 날짜 순으로 정리하세요. 5년 이상 된 것들은 무조건 버리세요. 단 개인정보가 적힌 것들은 반드시 파쇄하거나 잘게 찢어서 버리세요. 남겨둘 중요한 서류들은 투명 파일에 종류별로 나누고 라벨을 붙이세요. 의료, 보험, 자산, 보증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요. 그리고 매년 12월에 정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더 좋은 방법은 디지털화입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클라우드에 저장하세요. 검색도 쉽고 잃어버릴 위험도 없습니다. 영순 씨 부부는 박스 3개 분량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결국 남은 건 파일 2권뿐이었는데요. 거실이 이렇게 넓었나 싶어요. TV 옆이 깔끔하니까 마음까지 시원하네요.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8번째. 서랍 속 충전선과 멀티탭들입니다. 영순 씨 부부집 거실 서랍을 열었을 때 온갖 충전선과 케이블이 뱀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에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필요할지 몰라서 못 버려요. 정리 전문가는 한 가닥씩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10년 전 충전기, 이미 고장나서 버린 MP3 플레이어 케이블, 규격이 맞지 않는 노트북 충전기까지. 재훈 씨도 이게 어디에 쓰는 케이블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이건 아들이 쓰던 건데 자식들 거니까 함부로 못 버려요. 집에 놀러 왔을 때 필요할 수도 있고요. 침실 서랍에서는 멀티탭이 5개나 나왔습니다. 이거 없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전기 제품 많으면 당장이라도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아드님은 이미 무선 충전을 쓰고 C타입 케이블만 사용합니다. 10년 전 충전기는 필요하지 않은데요. 정리정돈 전문가는 말합니다. 평균적인 가정에는 47개의 사용하지 않는 전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선들을 찾고 정리하는데 평생 총 120시간을 허비한다고 해요. 게다가 오래된 전선들은 화재 위험까지 있죠. 외피가 벗겨지거나 구부러진 부분이 있으면 합선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집안의 모든 충전선과 케이블을 한 곳에 모으세요.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전자제품과 하나씩 매칭해 보는 겁니다. 매칭되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세요. 특히 이런 것들은 즉시 버려야 합니다. 외피가 벗겨진 것, 플러그가 흔들리는 것, 10년 이상 된 구형 케이블. 기술은 빠르게 변합니다. 남은 케이블은 케이블 타이로 묶고 용도를 적은 라벨을 붙이세요. 투명한 지퍼백에 종류별로 나눠 담으면 찾기도 쉽고 관리도 편합니다. 영순 씨 부부는 케이블 9개만 남기고 모두 버렸습니다. 서랍이 이렇게 넓었나 싶을 정도예요. 이제 필요한 충전기를 찾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아들도 집에 와서 집 진짜 깔끔해졌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정리정돈 전문가 수진 씨는 영순 씨 부부와 함께 딱 8가지 종류의 물건만 정리했습니다. 부부가 정리하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관부터 거실, 주방, 침실까지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고 환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영순 씨 부부의 표정이었습니다. 집이 이렇게 넓었나 싶어요. 30년을 살았는데 처음 이사 왔을 때 같은 기분이에요. 영순 씨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물건에 눌려 살았던 것 같아요. 더 좁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니까 집안 정리를 하고 이제서야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에요. 부동산 전문가가 다시 영순 씨네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일주일 만에 시세 그대로 계약이 됐습니다. 구매자는 집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정말 넓고 깔끔하네요. 우리 가족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집이 아니라 그 집에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30년간 중개를 해온 부동산 전문가는 말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집이 좁은 게 아니라 물건이 많은 거예요. 집값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물건이 집값을 깎아먹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세요. 오늘은 신발장, 내일은 운동기구, 모레는 소형가전. 이렇게 8일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집이 호텔처럼 바뀝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공간을 비우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들어옵니다. 물건에 눌려 살던 삶에서 벗어나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영순 씨 부부는 작은 집으로 이사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버리고 나니 마음까지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것만 사게 되더라고요. 집도 삶도 단순해지니까 훨씬 행복해요. 여러분의 집에도 분명히 이 8가지 물건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비워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의 집과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혼자 하기 엄두가 안 난다면 가족과 함께 하세요. 배우자가 반대한다면 내 물건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내 옷장, 내 서랍, 내 신발부터요. 그 변화를 보면 가족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버린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정리정돈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버릴 때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하며 떠나보내세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 인정하고 떠나보내는 거죠. 물건은 쓰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10년째 서랍 속에 갇혀있는 충전선보다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곳으로 가거나 재활용되는 게 그 물건에게도 더 나은 삶입니다. 정리를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단순히 공간만 넓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시간도 늘어나고 돈도 절약됩니다. 무엇보다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비우는 연습입니다. 쌓아온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기는 시간입니다. 물건을 비우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불편했던 것부터, 현관 신발장을 볼 때마다 신발 찾기 힘드셨다면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베란다 운동기구가 빨래 건조대 되어 있어서 불편하셨다면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30년 차 부동산 전문가가 수천 채의 집을 봐왔지만 정리된 집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은 정말 달랐다고 합니다. 더 밝고, 더 여유롭고 더 행복해 보였대요. 집이 정리되면 삶도 정리되고 마음도 정리됩니다. 영순 씨 부부는 지금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얼마 전 부동산 박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오셨는데요. 덕분에 집도 잘 팔고 새로운 삶도 시작했어요.
작은 집이지만 물건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넓어 보여요. 청소하기도 쉽고 뭐가 어디 있는지 다 보이고요.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70대에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80대에 정리를 시작하신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이미 시작한 겁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당장 첫 번째 물건부터 정리해 보세요. 신발장을 열어 밑창을 확인해 보세요. 베란다로 가서 운동기구를 확인해 보세요. 주방 수납장의 소형 가전을 확인해 보세요. 식탁 위 약통의 사용기한을 확인해 보세요. 하나만 해도 됩니다. 딱 하나만요. 오늘 신발만 정리해도 내일 아침 현관이 달라 보일 거예요. 오늘 운동기구만 버려도 내일 베란다가 넓어 보일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나를 버리면 둘을 버리고 싶어지고, 둘을 버리면 셋을 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집이 비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집이 넓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그 순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건부터 정리하실 건가요? 8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버리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댓글에 실천 다짐을 남겨보세요. 저는 오늘 신발장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베란다 운동기구부터 치우겠습니다. 이렇게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선언하면 실천할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정리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신발 50켤레 버렸더니 현관이 이렇게 넓었나 싶어요. 베란다 운동기구 치웠더니 아침 커피 마시는 공간이 생겼어요. 이런 여러분의 변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정리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함께 변화하고, 함께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